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이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껴주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경계와 고기능성 동반이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수년간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경계를 단순히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차가운 행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괜찮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딜 브레이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선호, 욕구, 한계는 단순히 경계를 이루는 요소를 넘어 바로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고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경계를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경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체적 경계, 감정적 경계, 정신적 경계, 물질적 경계, 그리고 성적인 경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능성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들의 삶의 결과,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나 직업에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맞이처럼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과 경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반이존적 관계 자체가 바로 무너진 경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배려가 없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와 선호, 그리고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 바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할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내 마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며 내 감정을 축소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착하고 상냥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배웠던 잘못된 행동 방식과 나를 올가매는 믿음들을 잊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며 그들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과연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들 또한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요청하지 않은 자동 조언, 지나친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진 경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자기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감정만이 남습니다. 오래전 제가 상담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상담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자 상담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할까? 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나를 바꾸는 것, 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능성 동반이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관계의 춤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감정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계 설정에 있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스스로를 경계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이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껴주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경계와 고기능성 동반이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수년간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경계를 단순히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차가운 행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괜찮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딜 브레이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선호, 욕구, 한계는 단순히 경계를 이루는 요소를 넘어 바로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고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경계를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경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체적 경계, 감정적 경계, 정신적 경계, 물질적 경계, 그리고 성적인 경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능성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들의 삶의 결과,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나 직업에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맞이처럼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과 경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반이존적 관계 자체가 바로 무너진 경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배려가 없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와 선호, 그리고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 바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할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내 마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며 내 감정을 축소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착하고 상냥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배웠던 잘못된 행동 방식과 나를 올가매는 믿음들을 잊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며 그들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과연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들 또한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요청하지 않은 자동 조언, 지나친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진 경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자기 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감정만이 남습니다. 오래전 제가 상담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상담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자 상담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할까? 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나를 바꾸는 것, 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능성 동반이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관계의 춤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감정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계 설정에 있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스스로를 경계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이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껴주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경계와 고기능성 동반이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수년간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경계를 단순히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차가운 행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괜찮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딜 브레이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선호, 욕구, 한계는 단순히 경계를 이루는 요소를 넘어 바로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고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경계를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경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체적 경계, 감정적 경계, 정신적 경계, 물질적 경계, 그리고 성적인 경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능성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들의 삶의 결과,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나 직업에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나의 가치가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맞이처럼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과 경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반이존적 관계 자체가 바로 무너진 경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배려가 없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와 선호, 그리고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 바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할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내 마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며 내 감정을 축소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착하고 상냥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배웠던 잘못된 행동 방식과 나를 올가매는 믿음들을 잊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며 그들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과연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들 또한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풀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요청하지 않은 자동 조언, 지나친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진 경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자기 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감정만이 남습니다. 오래전 제가 상담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상담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자 상담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할까? 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나를 바꾸는 것, 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능성 동반이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관계의 춤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감정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계 설정에 있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스스로를 경계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이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껴주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경계와 고기능성 동반이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수년간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경계를 단순히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차가운 행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괜찮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딜 브레이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선호, 욕구, 한계는 단순히 경계를 이루는 요소를 넘어 바로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고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경계를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경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체적 경계, 감정적 경계, 정신적 경계, 물질적 경계, 그리고 성적인 경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능성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들의 삶의 결과,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나 직업에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마지처럼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과 경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반이존적 관계 자체가 바로 무너진 경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배려가 없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와 선호, 그리고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 바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할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내 마음의 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깥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변 환경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다면 제 대답은 아마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며 내 감정을 축소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착하고 상냥하고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과거에 배웠던 잘못된 행동 방식과 나를 올가매는 믿음들을 잊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며 그들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과연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말들 또한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요청하지 않은 자동 조언, 지나친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너진 경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자기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감정만이 남습니다. 오래전 제가 상담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상담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자 상담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할까? 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알아낼 수 없는 질문이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나를 바꾸는 것, 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능성 동반이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관계의 춤이 바뀌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감정은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계 설정에 있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스스로를 경계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이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아껴주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개념, 바로 경계와 고기능성 동반이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수년간 많은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이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경계를 단순히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차가운 행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에게 괜찮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죠.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 즉 딜 브레이커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선호, 욕구, 한계는 단순히 경계를 이루는 요소를 넘어 바로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고유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경계를 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경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신체적 경계, 감정적 경계, 정신적 경계, 물질적 경계, 그리고 성적인 경계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능성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들의 삶의 결과,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 재정 상태나 직업에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고 관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괜찮아, 내가 할게,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모습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맞이처럼 묵묵히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연결해 봅시다.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과 경계 설정의 어려움은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반이존적 관계 자체가 바로 무너진 경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기능성 동반이존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과 결과를 통제하려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배려가 없거나 심지어 못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결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계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와 선호, 그리고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능성 동반이존 성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느라 바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의도적으로 제 자신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